왜 내한테 말하지? 그래서 가서 훔쳐와야 돼? 아니 어. 가봐라. 다 가봤거든요. 배 다 된다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명실TV의 이명실 언니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아주 멋진 요리 솜씨를 보였던 북한에서부터 그 선박에서 요리사를 하셨던 언니인데 지금 현재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집만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또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실 TV 하게 되면 우리 언니의 다양한 요리 솜씨와 그리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또 주도도 함께 갔다 왔는데 다양한 대한민국의 여행 리뷰를 영상에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다니지 못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는 정말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행 리뷰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말 언니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언니를 모신 목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언니네 집에 가서 제가 짬뽕 먹방 했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아니 자기 개인 방송이라고 식당 사장이랑 식당을 소개 안 하고 열심히 먹는 것만 찍어 올렸다고 누가 핀잔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짬뽕 이하원 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희경 TV에 나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했더라고. 난 그 전에는 그냥 언니가 그 중국집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우리 형부 때문에 그냥 중국집을 하셨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만갑 보면서 처음 알았어. 언니가 배 타면서 거기서 요리사를 하셨다고 그래갖고 와, 배 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북한에서는 선박 그렇지. 타는 게. 북한에서는 선원이든지 어선이든지 또 화물선이든지 일단 배를 탄다고 하면 좀 꿈의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백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육지를 벗어나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남들보다 동리안 지구는 많이 다녀봤어요. 배 타니까. 예, 저기 함경북도 웅기 저기 성봉군 거기서부터 저 이렇게 고성군 고성욱 예, 거기까지 거성군 거성욱? 예, 이 강원도. 예, 북강원도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서해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배는 탔지만 여기는 배를 타면 그 바다가 다 연결돼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서해안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지 배 타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동해안을 근데 저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속초에 오게 된 것도 좀 거기에 많은 인연입니다. 그럼 북한에 있을 때 요리사는 그냥 빽 있는 사람 배에 타서 요리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요리를 배웠나요? 어선 같은 거는 이렇게 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대체로. 그런데 우리 해운부 산업 배들은 그래도 최소한 거기는 무전수도 있고 또 선원도 있고 기관도 있는데 거기는 외국에 나가는 무역선 타기 전에 대체로 우리 해운사업소에 들어와서 좀 숙련되고 너무 어릴 때부터 보낼 수 없으니 좀 숙련돼서 좀 빽 있으면 어릴 때도 가겠지만 사실 20대 초반에 외국 내보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거기서 좀 단련하고 가요. 근데 그게 우리는 무전수는 무전수 학교를 나와야 되고 요리사는 최소한 요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니가 요리를 배웠군요. 예, 시상업전문학교에서. 알죠. 우리 언니들이 다 거기를 나왔어요. 영진에 농포에 있는 시상업학교. 우리들은 다 재봉하고 피복설계과를 나왔거든요.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영상이 앞으로 북한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를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거니까 아마 북한도 언젠가는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그럴 때 이 영상 보고 에이 제 요리 진짜 못했는데 이런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 내가 해준 음식 우리 선원들 맛있게 먹었다 안 맛있게 먹었다? 솔직히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그때 당시는 요리를 학교를 배웠대서 제가 요리를 잘한 것도 아니지만 또 제 막내로 커가지고 요리 일가견이 있다 이런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요리라고 안 말합니다. 음. 치사원이라고도 말하면서 그날 한 끼를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요리란 게 별거 없어요. 없어요? 쌀, 어. 그다음에 이런 부식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쌀은 선원이 배 타고 출항을 하면 일일당 900g씩 줍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900g 많이 주는 거지. 예, 이게, 노동자가 예. 700g인데. 예, 그 900으로 백미 900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릅니다. 근데 그게 된장을 조금 주고요. 간장 조금 주고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 좀 주고 그다음에 염장무라든지 염장 배추를 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낚시질해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깃배가 아니게 또 배가 달리면서 고기 잡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우리 가다가 시야 넣으면 안 돼? 아니, 법상 우리가 어. 국물을 쉽게 못 댔어요. 아. 저희 배는 해운부 배인데 이게 생긴 모양이 딱 군함처럼 생겼어요. 원래 이게 선수 선미가 위에 조타실 위에 하고 선미에는 고사포사지가 있거든요. 아, 주사시에는 그게 군병용으로 어. 이게 바뀝니다. 아. 그래서 딱 보면 멀리서 보면 회색이거든요. 어. 회색이 무슨 색깔일까요? 배 군함. 배 군함 색깔. 군함 색깔이잖아요. 우리는 회색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해운부 그 여인선들은 군사에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군사물자 나는. 예, 거기에 일체 국물 같은 거 실으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니까 국물도 실을 수 없을 뿐더러 뭐 고기를 짐을 싣고 나르는데 언제 서서 그럼 거기 배는 잡았어요. 타고 다니는데 고기 못 잡는 배잖아요. 맞습니다. 난 또 배라면 다 고기 잡는 배인 줄 알았지. 아니죠. 근데 그러면 고기 못 먹어보겠네? 먹어보죠. 어떻게? 그거는 어선들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거예요? 저희 수 안에 달렸습니다. 아. 저희 선장이 딱 출근하는 날 응. 밥을 해야 되는데 반찬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걸 넣고 염장배추 넣고 국을 끓일까? 아니면 볶으려니 기름도 없어요. 응. 이걸 뭘 해 먹지? 어차피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 먹잖아요. 응. 그래서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선장 동지, 저 이거 가지고 무슨 음식 해요? 응.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알았어, 소리가 알아? 우리의 밥상을 너희 손에 달렸다. 다 전투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배가 첫날에 어대진에 제 첫 출항에서 어대진에 배를 댔는데 선장이 딱 내다보니 야 저기 만선단 배가 들어온다. 저는 만선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때.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만선기를 알고 들어오더라고요. 저걸 왜 내한테 말하지? 그래서 가서 훔쳐와야 돼? 아니 가봐라. 딱 가봤거든요. 배 다 된 다음에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뽀찌갓 바다 뽀찌갓 아시죠? 나무 이런 뽀찌갓 나무 이렇게 판대기에다가 이렇게 그 뻐찌가가 일본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무통이지. 나무통. 물통 큰 통에 구둑구둑 무슨 고기들이 있어.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고기 잡을 때가 그거를 오선이니까 회사에다 바쳐야지. 거기 자기 고기 아니잖아. 회사 고기지. 아니 난 북한 있을 때 고기만 먹어봐가지고 북한 바다에는 고기가 없는 줄 알았지. 그래서 주는데 배가가지고 저는 모르고 진짜 그게 무슨 고기인지 몰랐거든. 내가 뭐 바다에서 살았 때도 이거 무슨 고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민수 아니가? 그래서 뭐 이민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넌 어딘데? 그래서 한배인데요. 난 못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야 주사 몇 개 좀 주라. 다 가지고 오면서 이게 뭐지? 현장 동지 이거 먹으라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가서 치사원이 사업해서 선원들 식탁에 올리라. 하마터면 식초, 간장, 기름까지도. 치사원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와, 치사원이 역할이 엄청 크네. 그러니까 사령부 작식대원 맞네. 이게 뭔가면요. 북한이라는 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자재를 제대로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간에서 조절위원회에서 다 조절해가고 우리 선원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오는 게 없어요. 와, 그러면 언니네는 짐 빼잖아. 짐이면 막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짐들을 날랐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니야? 컨테이너 같은 건 별로 못 받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밀, 뭐 비료. 우와, 비료 돈 되잖아. 북한에 또 이 고열탄 있잖아. 고열탄. 뭐야, 중국 쪽에서 들어온 고열탄. 그다음에 옥수수. 와, 다 돈만 실어 날랐네? 그러니까 그거 엄청 훔쳤겠네. 그렇지. 와, 이 언니 그래서 언니 사진 보니까 여러분 이 사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언니가 북한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라는데 제가 이 사진 보고
와, 이 언니 진짜 생활 수준이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 사람은 그 당시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 전 돈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와, 이 언니는 진짜 생활이 좋았다. 아니면 토대가 좋았나, 아버지가 간부인가, 이렇게 잘 살고 잘 입고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삼박자가 다 맞았습니다. 아, 삼박자가 네. 맞았어요. 그리고 또 둘째는 저희는 그렇게 물건을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것도 뭐 도둑질도 요즘 와서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깜빵 가야죠. 그치. 길면 또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어. 입이 많으면 원래 소문이 나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는 훔치지 못해요. 근데 그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오징어 바위. 오징어 바위 때는 사실 어서는 오징어철 때 여기는 오징어라 하지만 우리 낙지라 하잖아요. 낙지철에는 그 어선들은 나가서 잡으면 계획이 있어. 그 수산사업처럼 계획 있잖아. 물고기 근데 얼마 잡아야 되나. 아니 근데 물고기 계획 시해놓고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 다 어디 갔어? 이민들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중국에다 수출시키잖아. 그런데 우리는 해양부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 아 진짜? 계획이 있어. 우리는 집만 이루는데. 근데 알지만 기간 배 불만 달면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만 있는 배는 오징어를 쭉 잡을 수 있고. 근데 언니네 배는 찐배에서 국물 먹으린다며. 국물이 아니잖아. 낚시를 하잖아. 북한은 오징어를 순 낚시를 해요. 그러면 거기도 낚시로 거기를 좀 잡아 올릴게지. 가서 막 비락싸니 하지 말고. 어떡하나. 배는요, 오징어는 이렇게 하면 하룻밤에 하면 많이 잡히지만, 이 밤에 움직이잖아, 오징어는. 밤에는 우리가 바다를 야행성을 해서 이렇게 불 막혀나면 참. 알잖아. 출항해야 되잖아. 우리 출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경비대, 직장 이런 데서, 연결돼서 육지를 떠나는 건 엄연하게 허가하에서 떠나야 되잖아. 근데 유독 오징어 바리 때는 오징어를 잡으면 3분의 1은 경비대를 줘. 그한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에 배에 나갔게끔 순항해준 직장 간부들한테 줘. 공장, 회사 있잖아. 간부단. 3분의 1에서 또 좀 나눠서 우리 부식물값 좀 내놓고 나머지는 선원들이 나눠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긋하게 나눠갔지.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딱 정복을 입고 무사라든가 해령 가는 거지. 장사하러 우리가 딱 장사. 근데 우리가 좀 정복 입는 모습이 정복이 좀 해군하고 좀 비슷해요. 해군 군관들이 정복하고. 나 해운대 군복 한 번도 못 봤어. 열차에 타면 유독 우리는 중명사에서도 검사를 안 합니다. 군대에서 다니는 경모는 우리가 사회사임이니까 검사를 안 하고 이 철도 안전원들은 우리가 또 군인이구나. 안전원들 보면 이거는 해군대학 학생들이구나. 왜 여자도 있네? 이상하게. 근데 완전 못 쓰겠겠다. 완전 헛가다 헛가다 말하는 헛가다. 그 당시는 마음만 먹으면 뭐 왜 다들 힘들게 살지? 뭐 이 정도로. 언니는 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올 때 보면 좀 북한이라는 데가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우리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부패가 심하고. 맞아.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게 사는 차이도 좀 너무 격차가 많은 것 같아.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그런 부정부패는 더 심하대. 와, 그러면 언니가 저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이렇게 굴림만두? 그다음에 이게 생선이랑 이런 거 찜 같은 거 하던데 그거 다 북한에서 배운 거야? 그건 북한에서 하던 거죠.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또 먹고 살았겠네. 난 그 언니 음식 하면서 저거 북한에서 했다고 그래서 난 저런 음식 북한에서 본 적도 없는데. 북한에서 만두도 해먹잖아. 근데 언니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저는 지금 언니가 대한민국에 온 지 11년 차잖아요. 저랑 알고 지낸 지는 10년 넘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언니가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 보게 되면 자기 체육 때 사진 보여줍니다.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사실 북한 사람들이 조금 직설적이에요. 예, 한국 사람처럼 빙 둘러 말할 줄 몰라가지고 언니 북한 있을 때부터 이렇게 통통했어 하게 되면 아니야 나 체육 때 사진 봐 하고 딱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제가 놀랐던 게 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탈북을 했을까? 나는 그게 제일 의심이었어. 왜냐면 탈북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은 누구나 다 사연은 있겠지만 그래도 언니처럼 뭐 배 탔다지 그리고 이렇게 뭐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고 옷 입은 자체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데 탈북을 했을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탈북자들이 쉽게 물어보게 못 되잖아. 왜냐면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늘 궁금했어. 이 언니는 무슨 사연 때문에 탈북을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또 방송에 모시니까 조금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조금 그렇고 다음번에는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사실은 음. 제가 원래 누군데도 이 탈북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아닌 것 같은데. 남들처럼 먹지 못해서 탈북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정말 이게 나는 뭐 돈 벌러 가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시집 오겠다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민감한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초. 아, 제처예요? 와. 내가 여러분, 누군데도 안 다음번, 누구한테도 방송에서도 안 말했던 우리 이명실 TV의 탈북 스토리, 제 방송에서 언니가 과감하게 털어 넣으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방송 여러분 꼭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명실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